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원전 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전을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빵 떴죠. 자, 그런 것처럼 원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쨌든 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력을 뽑아낼 때 이거만큼 효율적인 산업이 없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경제 TV에 뭐 매일 나갑니다. 뭐 새벽에 글로벌 방송하고 이제 또 머니플러스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주식 투자 경력은 올해로서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2007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7, 8년 정도 됐네요. 어쨌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겪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답보 상태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이 힘을 좀 잃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를 향한 이제 무역 협상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원래는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어쨌든 자금은 도니까 이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하면서 결국 찾아갔던 게 조선과 방산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갔었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는 조선 방산 수익 나신 거 좀 실현하셔가지고 포트를 교체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주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이 어쨌든 돈은 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모양이 잡히기에는 좀 무리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무역 협상이 뭐 누군가는 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랬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최대한 주식 시장만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불확실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해결이 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7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7월 정도에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이제 협상이라는 불확실성 가지고 좀 참고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아예 장기로, 그러니까 난 올 연말 볼래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올 연말 보시면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단기로 끊으실 분들은 뭐 굳이 뭐 한 일주일씩 들고 계시지 말고요. 뭐 한 2, 3일 정도 안에 수익이 나면 계속 챙겨가시는 정말 짧은, 정말 이제 초극단의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사도 된다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망가진 시장이라고 하면은 주식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주식을 매수하셔도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답보 상태일 때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이제 어설프게 나서면 다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어설프게 나서면.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쭉 해보면서 이제 제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건방졌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주식 투자 시작하고 5년, 딱 5년 그 정도였어요. 5년에서 10년 차가 사실 제일 건방졌거든요. 내가 뭐 막 차트도 공부도 하고, 차트에는 진짜 이 보조지표들이 뭔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얘들 막 숫자 바꿔서 세팅하고 막 했었던 그 시기가 1년부터 5년 막, 그리고 5년에서 10년 그 사이였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건방졌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얻어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 시장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하긴 어렵구나라는 걸 꼭 이제 겪는 시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시기가 뭐 겪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나 이제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보자의 티를 벗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이 안 되셨건 10년이 되셨건 이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나는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제 기준으로는 10년입니다. 10년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10년 전이면 뭐죠? 2015년도니까 유럽 재정위기도 없었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 한번 경험해 봐야 안다. 뭐 지난 몇 년 전에 뭐 이런 인플레이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침체 상황을 한번 겪어봐야지 이제 안다라고 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진짜 어설프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막 차트에 답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설프게 투자하면은 지금은 진짜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어 이렇게 예전에 신사임당 나와서도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이 어려울 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공부가 안 돼요. 왜? 내가 투자하는 거마다 다 수익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오히려 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막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이제 쓰신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빨리 정립하기에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에 신경 쓸 만한 상황이 못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치기 괜찮은 시장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뭐 테마주도 빵빵빵 올라가고 막 대선 있고 지금 뭐 원전이라든 이런 종목들 막 테마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손절이, 그러니까 로스컷이나 손절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마이너스 5%, 10% 이럴 때 막 손 안 나가가지고 손절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오히려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묶으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지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극단적인 전략, 정말 짧게 투자하시거나 정말 길게 투자하시거나 그게 최소한 올해 7월 달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미국이 시작한 이 무역 협상을 간이 판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막 이제 오히려 이 우리나라는 과연 관세율이 얼마나 될까? 이 관세율이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업종에 관세를 맞을 것인가? 사실 여기 꽂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업종과 산업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무조건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네 쪽에 공장을 지어라.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런 국가들 간의 어떤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게 보이거든요. 특히 전 최근에 애플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일단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 니들 공장 해외 짓지 말고 인도나 중국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라고 했을 때 팀 쿡이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서 뭐 살짝 언쟁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산업에 대해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미국 내 공장 증설인데, 사실 애플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공장 지으면 비용 많이 나가죠.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 사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애플이 모든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이러고 있느냐? 애플같이 큰 기업이 자꾸 이제 팀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애플의 팀쿡이 워낙 거의 친중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친하잖아요, 중국과. 물론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그게 별로 이제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플을 이제 푸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CEO를 교체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팀 쿡이 할 소임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CEO가 좀 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공격적인 스타일의 CEO가 오게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 뭐 휴대폰 쪽이나 이쪽 디바이스 이쪽 관련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의 이 상승률이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장세가 꺾일 거다라는 거를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기업이 가치를 못 받고 있다가 이제 가치를 빨리 받는 그 시기에는 거의 점점 성장 그래프가 서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이제 이 펀더멘탈과 비슷하게 오는 시기가 되면은 그래프가 꺾입니다, 당연히. 이거의 성장세가 꺾인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성장세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단 1%든 2%든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만들어가지고 그 블랙에를 테슬라도 사겠다, 뭐 그리고 오라클도 사겠다, 뭐 수조 원씩 갖다 지금 막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에를 찍어만 주면 그 매출이 전부 다 이제 엔비디아 매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한 이 AI 관련 산업은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더하기 엔비디아에 뭐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이거 더하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원전 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2030년까지 원전을 뭐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원전 생산량을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빵 떴죠. 자, 그런 것처럼 원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쨌든 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력을 뽑아낼 때 이것만큼 효율적인 산업이 없거든요. 발전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원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투자할 것이고, 화석연료도 근데 트럼프는 재밌는 거는 화석연료 기업도 같이 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석연료 기업도 같이 밀면서 원전도 같이 밀고 모든 발전을 같이 밀기 때문에 이게 뭐 원전 밀면은 화석연료 죽어, 뭐 화석연료 밀면 원전 죽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미는 거예요. 어쨌든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너도 하고 얘도 하고 해서 이제 전력을 다 확보를 해라 이건데,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 소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한전에서 생산해서 전선망을 통해서 전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전선망을 통해서 이제 이 전선이 길어지면은 넘어가는 전기 중에 없어지는 전기가 있습니다. 누전되죠. 예, 사라지는 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런 M7 기업들이 뭘 원합니까? 우리 이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소형 원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SMR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전 어디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빵빵빵빵빵 주가가 뜬 이유가 그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을 밀어주냐 아니면 원전을 밀지 않느냐가 사실 달라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년 전에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원전 산업이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선배님께서 이제 원전 산업을 좀 크게 하시다가 완전 집이 그냥 파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많이 들어봤었는데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긴 많더라고요. 되게 잘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밀어줘야 된다 봐요. 근데 뭐 그게 기조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원전,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출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해야지 겨우 지금 세계로 가가지고 미국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이런 애랑 경쟁이 되지. 중국 보세요. 지금 전기차 시장 밀어줘 버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밀어가지고, 비아디도 분명히 손실 큰 거 알고 있는데 밀어주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시장 점유율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전 관련 산업도 우리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 조금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이제 풀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니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원전, 그리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산 이쪽 라인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